안녕하십니까.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3년 검은 토끼의 해. 토끼 먼저 새해 복 많이 하십시오. 뭐 구정 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하루하루 예.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예. 새해 작년에 2022년이죠. 작년에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네. 뭐 우리 장 회장님 신년사는 네. 후반에 하기로 하고요. 예. 그 2022년 네. 그 최대 이슈를 두 가지만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대통령 선거죠. 예. 어쨌든 정권 교체가 돼서 음. 새로운 방향의 이제 국정이 이제 되고 있어서 저는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경제 양극 심화가 일어났던 여러 가지 그 막힌 정책, 또 고집스러운 정책, 예를 들면 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라든지 주 52시간 제도의 어떤 무리한 강행이라든지 또 그리고 민주노총의 어떤 그 불공정 기득권 이런 걸 이렇게 전제한 무리한 요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부가 원칙적인 대응을 하는 걸 보면서 정권 교체의 어떤 그 명분이 충분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네. 제주 뭐 국내 정서는 그렇게 정치학적으로 그런 게 있고, 제가 보기에는 2022년 어쨌든 오영훈 도정이 6개월이 됐는데, 예. 6개월이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논란이라면 아마 언론 탄압 논란, 예. 그거 하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제주의 자원의 폭력 바람을 사유하는 논란이 있는데, 제가 먼저 제가 취재를 해왔던 사항이니까 언론 탄압은 지금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통 담당관실을 통해 갖고 요청을 해갖고 자료를 받았는데 언론만 싹 지워졌더라고요. 기존에 그 공문을 새롭게 내부, 시작하겠다 했는데 그 시행된 공문에 언론이라는 표현만 언론만 싹 빠졌더라고요. 갈등에 대한 선제적 관리 이거는 그대로 있겠네요. 그대로 있고 즉시 보고해라. 그대로 있겠네 그러면. 그래서 즉시 그건 우리가 하여튼 언론부만 싹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제가 느끼는 취재가 예전보다 그 언론 탄압 언론 통제 언론 통제라고 하죠. 언론 통제 그 내부 문서 전에는 솔직히 소통이 많이 됐는데 이게 발표된 다음에 거의 통화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우리 기자들하고 간다면서 뭐 지침을 바꿨다. 뭐 언론 그런 논란이 벌어지지 않게끔 지침을 바꿨다고 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도 개선됐다고 하나 옛날같이 소통이 원활하지는 않다라는 개인적인 감정을 받고 있고요. 뭐 일선에서 취재하는 기자 입장에서 그런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보면 어쨌든 그 선제적 갈등 관리 체계 운영 계획이라고 수정이 됐지만 그 갈등이나 민원 발생에 대해서 이제 신속하게 보고하게끔 해버림으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그 언론의 취재 동향을 즉시 보고하라고 하는 그 효과하고 거의 동일하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생각하고요. 양 기자님의 그런 문제의식에 입각해서 볼 때 제가 오영훈 도정에 꼭 그 지적하고 싶은 것은, 민원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보기에 따라서는 갈등이 아닐 수도 있고 민원이 아닐 수도 있는데, 도정의 주요 현안을 관리하는 건 좋지만 모든 거에 갈등의 가능성이, 잠재적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거는 갈등 사안이라고 붙여가지고 신속하게 보고하라. 이 부분은 일선 실무 부서의 업무 자율성을 크게 위축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실무 부서가 직접 하기에는 늘 부담스러워하고, 또 그래서 상부의 지침을 이렇게 받고 싶어하는 그런 문화가 계속 되다 보면 도정의 주요 정책 과제들이 절대로 앞에 나가지는 못해요. 앞으로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도정의 업무 성과를 내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그리고 언론의 그 신속 보고 동향, 취재 동향을 보고해서 언론 통제 의혹 비판이 있었던 점들을 고려한다면 이런 확정되지 않은 사안들까지 갈등의 어떤 성격을 부여해서 신속하게 하게 하는 그런 보고 체계는, 첫째 언론의 취재에도 우선 불편을 많이 주고요. 또 언론 통제라는 또 비판도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도정 자체의 업무 성과에 엄청난 마이너스를 주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혹은 뭐 2주에 한 번 주요 현안에 대한 자료들을 보고받고 또 그걸 관리하는 정상적인 도정 운영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한번 네. 계속 다룰 겁니다. 언론 어쨌든 우리가 취재하면서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 줘야 되는 언론 역할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역할은 충실할 거고요. 네. 도중에서 많이 협조 안 한다면 지속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저는 글을 통해서 네.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이게 어쨌든 명칭만 이름만 바뀐 언론 통제는 계속되고 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그런 것들이 현실에서 그 취재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객관적으로 사실 확인을 하다 보면 또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그 흐름이 생기지 않겠나. 그거에 맞춰서 대응하시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이 문제는 여기서 가름하고 두 번째 이걸 좀 중점적으로 다뤄줘야 되는데 우리가 저번 방송에서 다뤘는데 바람 사유화 풍력 사유화 논란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뤘고 비판도 했고 위원장님도 그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도 논평도 발표하시고 논평냈죠. 그런데 얼마 전이죠.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이 관련해 갖고 공론화하겠다는 지침으로 바뀌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한 중점적으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제주도가요. 12월 30일 전격적으로 12월 16일부터 26일까지 풍력 발전 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 적용 기준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한 상황에 대해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1월 중 토론회 및 설명회 의견 수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상당히 이 공론화 자체는 상당히 좋은데 논란이 발생하기 전에 했으면 상당히 좋은데 우리 장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론화를 해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제주 도정이 그 환경 단체의 비판 논평들이 쏟아지고 물론 저도 이제 더 강력한 그 메시지를 내서 비판을 했는데 도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라는 메시지까지 담았잖아요. 그런데 그 일부 개정 고시안을 26일까지 행정 예고를 했거든요. 그럼 이제 그걸로 마감을 하면 돼요. 그리고 한 20건 이상의 의견이 수렴이 됐기 때문에 20건 이상의 그 내용에 대해서 수렴할 건 수렴하고 미반영할 건 미반영하는 그런 조치를 하면 되는데 이제 거기서 끝내버리면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주도가 시한을 정하진 않고 1월 중으로 도민 토론회, 공청회 이런 거를 거쳐서 설명회 이런 의견 수렴의 자리를 가지겠다고 한 것은 전 민선도지사가 운영하는 민선도정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어떤 도민의 목소리에 대해서 수용하는 그런 자세를 취한 것은 전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왜 연기했겠나? 저는 까놓고 얘기를 하면 두 가지 측면에서 보입니다. 하나는 이 사안의 내용 면에서 보면요. 아까 그 양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풍력 자원의 사유화, 뭐 풍력 사업의 민영화, 뭐 이런 건데 제주도의 어떤 공공 자원으로 여겨져 왔던 그 풍력 발전 자원으로서의 바람, 이와 관련된 사업의 그 주도권을 민간 기업에 완전히 넘겨버리는 그런 결과다 하는 이 주장에 대해서 오영훈 도지사가 좀 무겁게 들은 게 아니냐 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저는 과연 이런 정책 결정, 다시 말하면 사업 예정 시행자 지위를 에너지공사의 그런 지위를 변경해서 풍력 자원의 공공적 관리 기관으로 변경하는 그래서 결국은 풍력 사업의 주도권을 제주에너지공사가 갖지 못하고 민간 사업자에게 다 이양해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온 데 대해서 저는 오영훈 도지사 어떤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일이 아니었다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도지사의 정책적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사안들은 대부분 수렴은 하되 방향은 그렇게 밀고 가거든요. 보십시오만 이제 설명회나 또 공청회나 토론회 같은 걸 하게 되면 지난번에 환경운동연합 같은 데서 나온 논평 또 제가
됐던 정책 논평 이상의 강한 주문들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때 가서 뭐 방향을 지금처럼 뭐 풍력 자원의 공공적 관리 기관으로 지정하는 거를 밀어붙인다? 저는 오히려 부담이 커질 거예요. 사실은 이제 행정의 어떤 그 관리 측면에서 보면 충분한 의견 수렴을 했다고 해서 이제 밀고 가버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데 굳이 이런 자리를 마련한 거는 저는 오영훈 도지사가 이거 내가 들어보니까 내가 결재할 때가 할 때 보고받았던 내용은 좀 다르네. 이거 좀 시간을 갖고 보자. 이렇게 그 관련 참모들한테 얘기해서 이런 자리가 마련해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1월 달에 또는 2월 달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이런 토론회나 설명회 이런 자리가 이번 그 정책 결정에 대해서는 상당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지난해죠. 지난해 27일하고 28일 양일간 그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및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가 개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회의 내용을 알고 계시나 보는데. 그 회의 내용이 이번에 그 30일 날 제주도에서 보도자를 냈잖아요. 뭐 공보실에서 다 나온 자료니까. 근데 그 심의위원회나 이제 자문회의에서 그 결정한 것이 아까 얘기했던 뭐 설명회 또 공청회 토론회 이런 걸 하겠다는 거잖아요. 의견 수렴 자리를 마련하겠다. 이건 뭐냐면 그 제주도가 16일부터 26일까지 행정 예고했던 내용의 핵심 컨셉이 두 가지였거든요. 하나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전에 2016년에 했던 그 공공투자 계획, 풍력 자원에 대한 공공투자 계획보다는 더 공공성을 강화하니까 그 말 한 거죠. 네, 그렇죠. 그 현재 도정 입장에선. 두 번째는 그 개발 이익을 정의롭게 분배하겠다. 그러면 예전은 좀 덜 정의로웠던 얘기인데 공공성 강화라고 하는 측면 하나, 그다음 목표 하나, 그다음에 개발 이익의 정의로운 분배 이 두 가지가 안 맞다라고 우리가 주장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주장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변경할 여지가 있다라는 것을 전 심의위원회 전문가들도 지적한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실무부서에서 그 관련 내용을 도지사한테 보고도 했고 이런 의견 수렴의 자리라고 하는 게 정책의 수정 보완 혹은 근본적 전환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건 뭐냐면 공공성 강화하고 이익 공유 가치 이 두 가지를 내세웠던 풍력 개발 계획은 긍정적이다 이런 평가를 했다는데 저는 실무부서에서는 그렇게 써서 보도자를 냈을지 모르지만 그 관련 그 위원회나 자문회의에 참석하신 교수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과연 그렇게 했을까? 저는 아니라고 해요. 특히 제가 도청에서 근무할 때 보면요, 미래전략국의 이제 풍력 관련 부서에서는 이 공공성을 더 강화하는 쪽에 관심이 되게 강하거든요. 제가 비판 논평에서도 그랬고 환경운동연합의 비판 논평도 그랬고 이번에 2.0 이 계획은 민간 사업자의 사업권 다 이양해버리는 선언이나 다름없는데 공공성이 강화가 아니라 공공성을 파괴하고 혹은 공공성이 완벽히 후퇴해버린 그런 거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일부 긍정적 그 의견을 많이 낸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유추 해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아까쯤도 약간 언급했지만 저 장 위원장님이 그 논평 발표 지난해 얼마 안 됐는데 지난해 하니까 상당히 멀게 느껴지네요. 지난 26일이니까 일주일이죠 뭐. 어쨌든 지난주. 지난주에 발표하신 그 논평 다시 한번 도민들께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제주에너지공사의 설립이라고 하는 게 풍력 사업을 직접 해서 그 수익을 걷어 들어 가지고 제주 도정의 일반 재원으로 담기 위한 그게 일종의 공공성이거든요. 민간 사업자한테 이익으로 가버리면 그건 공공성이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주에너지공사의 사업 시행 예정자 지위가 고시에 의해서 그 근거해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 시행 예정자 지위라고 하는 이 제도를 없애겠다고 하는 게 이번에 계획이었잖아요. 그 없애지 마라 하는 게 제일 중요했고 왜 없애지 말아야 되냐면 그래야만 사업권을 에너지공사가 갖고 있고 합동개발 방식의 형식이라도 그 사업에 참여할 수가 있다. 제주에너지공사가 그런 측면이다. 그래서 결론은 그 공공성 강화하는 이번에 그 2.0
그 풍력 발전 투자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공공성 강화 선언이 아니라 공공성 포기 선언이다. 제주특별법 그 관련 풍력 자원의 공공적 관리 조항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거다. 그런 걸 핵심 내용으로 해서 그때 발표를 했었죠. 그때 어떤 내용을 제출했는지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이번에 그래서 이제 그 제주도가 이번에 이제 행정 예고한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그 공정 상생 풍력 개발 개선안이라고 이름은 붙였지만 이게 공정하고 상생한다는 게 민간 사업자와 같이 간다는 걸 은연중에 드러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그 독점적이고 과점적인 지위를 갖고 제주에너지공사가 그 역할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상생이라는 말을 씀으로 해서 공공성을 이미 상실했다라고 스스로 고백한 그런 계획이다. 전 그렇게 평가를 했고요. 도민이 뭐 그 기본적인 목표를 뭐 도민이 주인 되는 개발 계획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미사고를 갖다 놓는데 단언컨대요. 2016년에 만들어졌던 1.0 풍력 발전 계획이 있었어요. 그거보다 좀 더 버전업이 되니까 업그레이드 되니까 2.0을 붙인 거 아닙니까? 그 2.0이 공공성 강하고 정의로운 분배고 도민이 주인 되는 뭐 풍력 발전 이런 얘기인데 저는 2.0이 아니고요. 마이너스 1.0이라고 붙여야 된다고 봐요. 공공성이라고 하는 후퇴했다는 얘기죠? 그죠? 공공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후퇴한 거니까 2.0이 아니라 이건 풍력 발전 계획 마이너스 1.0 계획이다. 폐기해라.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 제주도가 뭐 논란이 벌어지니까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공정 상생 풍력 개발 개선안을 확정하고 이 자리에선 위원장께서 공정 상생에 대해서 좀 안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뭐 내용대로 말하면 공정 상생 풍력 개발 개선을 확정하고 조례 고시 개정 개선에 따른 세부 실행 계획 마련 등을 신속하게 진행한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뭐 신속하게 할지 안 할지는 거 가봐야 되는 거고요. 중요한 건 어쨌든 이번에 설명회라든지 또 그 토론회 이런 걸 거쳐서 마련하게 되면 조례를 고칠 부분이 있어요. 조례 개정을 하겠다 하는 게 도가 밝힌 거고 또 하나는 고시를 개정하겠다 그랬어요. 그 고시가 지난번에 행정 예고한 내용에 들어있죠. 저는 만약에 도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업 시행 예정자라고 하는 제도를 굳이 끝까지 풍력 자원의 공공적 관리 기관으로 변경해 버리겠다는 걸 고집을 하게 되면요. 저는 그 제주도 의회 의원들이 조례에 그 사업 시행 예정자를 제주도 내 그 공기업, 지방 공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항을 지금 현재 고시에 있는데 이걸 조례로 끌어올려 버려라. 그러면 고시라고 하는 건 도지사 마음대로 하는 거지만 조례는 당연히 의회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정도의 내용은 난 조례에 넣어야 된다고 봐요. 굉장히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도지사의 권한으로 사업 시행 예정자 지위를 주냐 마냐 하는 제도를 없애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하는 그런 건 오히려 옳지 않다. 의회의 그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는 차원에서라도 사업 시행 예정자 지위를 조례로 가져오는, 그러니까 도가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끝까지 고집을 하면 전 의회가 그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맞고, 그런 시기가 오면 우리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이나 민주당 소속 가리지 않고 제가 1대1 다 만나면서 이 조례 개정을 직접 그 사업 시행 예정자 지위를 도 조례로 넣는 것을 추진해 달라고 제가 요청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성이 짙은 그러니까 바람이나 물이나 일부분에서 도지사가 마음대로는 아니죠. 도지사의 생각대로 할 수 있게 한 게 아니고 도민의 대의 기관인 제주도의회에서 이 부분을 논의하고 그걸 할 수 있게끔 조례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회하고 도지사하고 이게 제도를 만들 때 의회는 조례를 만드는 거고, 그렇죠. 조례에 근거해서 고시를 도가 할 수 있는, 도지사가 할 수 있는데 그 의회에서 제도를 만드는 건요 변경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고정적이에요 대부분. 국회가 만든 법을 함부로 못 고치듯이. 왜냐하면 결정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이게 권력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근데 도지사는 혼자니까 언제든지 바꿀 수 있죠. 근데 안정적인 제도, 반드시 필요한 제도, 필수 불가결한 제도는 가능하면 조례에 넣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융통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는 고시가 맞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사업시행 예정자 지위에 관련된 이 고시 고시에 포함되어 있는 거는 원칙적으로 조례에 가야 된다고 보는데, 만약에 도가 이번에 그 공청회나 토론회나 설명회 이런 걸 거쳐서 사업 시행 예정자, 제주에너지공사를 사업 시행 예정자로 지정하는 그런 제도를 없애는 게 아니라 그대로 존치하겠다, 뭐 그러면 나쁘고요. 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하고 있을까요? 이제 관련 도의원들이 이와 관련된 입장을 전혀 내지 않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도 전혀 저는 입장이 없는 지난번에 그 도민적 저항에 부딪힐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사실 에너지공사는 풍력발전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기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업자예요, 사업자. 무슨 다른 데가 아니고 공기업 사업자예요. 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 시행 예정자 지위를 두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였고요. 그래서 원희룡 도정 때 이 제도를 만든 거는 매우 긍정적이다. 그런데 매우 아쉬운 건 뭐냐? 제주에너지공사는 현행 제도로도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뭐가 모자라냐? 돈이 좀 모자란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재생에너지,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에 대해서 대부분 이해가 약하신 분들은 도가 뭐 1,000억, 2,000억 그런 거 투자했다가 손해 보면 그거 부담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겁먹으실지 모르는데, 다른 사업하고 달리요, 고정비가 들어가고 변동비가 거의 안 드는 게 재생에너지 사업이에요. 예를 들면 풍력 발전기 설치할 때까지 이거 돈이 들잖아요. 그렇죠, 돈 많이 들죠. 그 다음에 이거 운전하는데 관리비 조금 들거든요. 그러니까 변동비가 얼마 안 들어요. 예를 들면 화력 발전은 변동비가 훨씬 많이 들죠. 뭐 석유 계속 사와야죠, LNG 계속 사와야죠. 그러니까 풍력 발전의 전기만 제대로 생산이 되면 곧바로 수익이 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저는 에너지공사 직접 사업을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업 시행 예정자 지위를 확보해가지고 풍력 발전 지구를 지정을 해서 사업권을 일정 정도 확보하도록 하는 조치는 어떠한 이유로도 후퇴가 돼서는 안 된다. 만약 이걸 후퇴하면 그럼 민간 사업자한테 제주도의 자원을 불을 넘겨버리겠다고 하는 선언이기 때문에, 저 장성철이가 잘못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길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마음을 갖고 제가 도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그렇게 경고성 메시지를 냈던 겁니다. 네, 우리 장원장께서는 1차 산업 전기 그 한전에서 전기 요금 인상했을 때도 1인 피켓 시위를 통해 갖고 확산시켰거든요. 저 이런 말씀드리면 뭐한데, 풍력 발전에 대해서 정말 그 사업권을 외부 자본들한테 다 넘기는 조치를 진짜 한다고 판단이 되면요, 저 1인 시위 정도가 아니라 전적 제주 도민들한테 직접 다 호소하러 다닐 겁니다. 이건 안 된다. 이건 오영훈 도지사가 이건 생각 잘 하셨고, 우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1, 2월 달에 공청회나 설명회 제안을 거쳐서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제가 만약에 오영훈 도지사한테 오해를 안 하는 거라고 전제하고, 이 부분은 오영훈 도지사의 큰 뜻이 반영된 조치가 아니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런 게 아니라 왜 그 주변에 있는 참모들에 의해서 이런 그 행정 예고안이 만약 만들어졌다면, 이 상황이 정리되고 종료된 이후에는 오영훈 도지사가 그 관련된 간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묻는 그런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영훈 지사께서의 공약도 여기 이 내용이 없거든요. 그쵸. 갑자기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갑자기, 그래서 저희도 뭐 오영훈 지사의 뜻은 아닐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방송을 짧게 하면 우리 장 회장님 신년사를 들어야 되는데, 신년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저 개인에 대한 얘기와 함께 도민 여러분들의 그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으로 제 말씀을 우선 드려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2022년 한 해가 매우 의미가 있었습니다. 가장 크게는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대위에서 그 직책을 맡아가지고 그 대통령 선거운동을 열심히 했고요. 어쨌든 국민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주셔서 정권 교체하는데 같이 했다는 그 자체가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보람이 있었고요.
또 개인적으로 건강해졌습니다. 살도 좀 많이 뺐고 그리고 집안 청소도 잘합니다. 요새 이게 살 빼지니까 정신이 좀 밝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2023년에는 작년 한 해 제가 다 하지 못했던 일들, 작은 일부터 좀 챙겨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기도 써보려고 그러는데 오늘 아침에 처음 썼거든요. 원래는 꼭 일기 써보자. 근데 얼마나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2023년 한 해는 그 사회적으로나 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한 해가 되겠지만 한 개인이 행복하지 않고는 국가가 절대로 발전하거나 성공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귀한 존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있어야 제주도가 있는 거고 대한민국이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개개인 모두 건강하시고 2023년에는 하루하루가 한 시간 한 시간이 여러분 인생에서 늘 행복하고 늘 기쁘고 늘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꽉꽉 채워지길 저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하나 부탁드린다면 우리 장 위원장님 2023년 네. 작년과 같이 제주도 현안에 예. 어려운 분들 그 다음에 힘이 없어서 어디 호소할 데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앞장서 주셨으면 하는 계속 해주실 거죠? 예, 제가 작년 한 해 가장 크게 신경 썼던 게 이제 삼합부영에 그 아파트 저 임대 가격 책정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제 일부 아파트에서는 이제 10년 만기가 도래합니다. 그래서 3월인가 6월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와 관련할 때 감정평가의 그 평가액이 그 입주자들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데 그 입주자들과 힘을 합쳐서 일을 풀어내도록 하겠다. 이번에 전화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절대 어디 안 가고 같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일들을 꾸준하게 우리 양 기자님 말씀한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이 관련 내용은 기본적으로 장철 이 재주 있게 여기서 계속 나갈 거니까요.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무리로 2023년 검은 토끼거든요. 토끼가 멀리 뛰거든요. 우리 도민들도 한 단계 상승할 수 있는 높이 뛰어갖고 한 단계 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전할까요? 그럼 우리 이렇게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깡총. 뭘 무거워갖고. 자, 2022년 동안 2022년 한 해 동안 고마웠고요. 2023년 한 단계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길 장성철, 양지훈 이렇게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